승마지도대 핵심 정리 말 보건관리 9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의 방역과 위생, 소독이란 미생물 중에서 병원체만 죽이거나 그 수를 감소시켜 병원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그는 소독조는 사람과 말이 출입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사람의 신발이나 말의 발굽의 오물을 소독하며 이에 사용하는 소독약은 값도 저렴하고 오물에 강하게 침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마방에 들여놓은 채 소독을 실시할 때에는 말에게 독성이 적은 계면 활성제가 적합하고요. 말을 마사 밖에서 꺼내어 실시할 경우에는 크롤크레졸, 양이온 계면 활성제, 표백분 용액, 염기성 염산 소다액 등이 분무 소독에 적당합니다. 이 약품들은 소독 직후에 마사나 마방에 발을 집어넣어도 해는 없습니다. 사산, 유산한 태아, 태반, 폐사동물은 소각 준비를 갖춘 기관에 반입하여 수의사의 지시를 받아 소각 처리하고 수송차량 반입 상자는 마사에 준한 소독을 해줘야겠습니다. 파란색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의 방역과 위생, 구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구충을 하고요. 구충제 선택할 때 약효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를 해야겠죠. 출산을 앞둔 암말에 대한 구충제 투여는 망아지의 출산 직후에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임신 시기에 따라서 구충제 투여 여부와 그 위험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기를 잘 파악해서 구충을 해야 되고요. 구충제 투여와 동시에 환경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생충의 생활환경 조절은 효과적인 기생충 관리 프로그램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안과질병, 월맹증, 재발성 포도막염이라고 하고요. 주기적으로 말의 눈이 뿌옇게 변하는 데서 생긴 이름입니다. 면역반응 이상으로 생긴다고 보고 재발의 우려가 많고 시력을 잃거나 통증이 심할 경우 안구를 적출하겠습니다. 백내장, 눈의 수정체 이상으로 안구가 혼탁해진 거고요. 눈 전체가 뿌옇하게 보이는 현상. 사람도 많이 걸리죠. 결막염, 눈의 결막에 발생하는 염증을 말하며 말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과 질환 중 하나입니다. 미세먼지, 이물질, 세균, 바이러스 같은 감염인자들이 결막낭에 침입해서 생기고요. 결막이나 안검 가장자리에 염증이 일어나면서 눈꺼풀이 붓고 장액성, 점액성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안과 질병 계속합니다. 각막염, 눈동자의 가장 바깥층에 있는 투명한 막에 궤양이 생기거나 찢어지는 질병으로 초기에 발견하여 즉각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치료를 위해서는 국소적 항생제 연구를 도포를 합니다. 조교나 경주 중에 모래가 눈에 튀어서 자극을 크게 줄 때 미세하게 각막에 손상이 생기거나 찢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 보시면 각막, 수정체, 망막, 요 빨간 밑줄치 부분 요거는 시험에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안검 열상, 눈꺼풀이 찢어지는 거죠. 망아지 같은 경우에는 어미말이나 다른 말에게 부딪히거나 차이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요. 경주말은 경주 직후 눈 및 눈꺼풀 손상이 생긴 겁니다. 말 눈이 좀 튀어나와 있으니까 안검 열상이 자주 생겨요. 승마장에서 봐도 종종 자주 있는 일입니다. 눈꺼풀이 찢어지면 조직이 덜렁거리는데 절대 떼버리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은 그거를 꼭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말의 눈꺼풀은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외상을 입기가 쉽고 안검에 외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국내 발생한 전염성 질병, 말 전염성 빈혈, 일본 뇌염, 말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 말 인플루엔자, 소광경병, 선역, 소탄저, 말 파이로폴리즈마 이렇게가 국내 발생한 전염성 질병이 되겠습니다.
전염성 질병에 대한 개개 설명 진행되겠습니다. 말 전염성 빈혈, 고열과 심한 빈혈, 쇠약, 하복부와 다리의 종창, 약한 맥박,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특징으로 하는 법정 전염병입니다. 흡혈팔이나 모기, 다른 흡혈곤충이 통상적인 감염의 매개체가 되고 혈액, 타액, 소변, 유즙, 체내 분비물 등을 통해 감염이 전파됩니다. 국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마역, 심급성에서부터 불연성의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질병인데요. 요건 19년, 20년에 출제가 됐고 요것도 모기와 같은 절조동물에게 매개가 됩니다. 임상 증상에게 폐장형, 심급성형, 심장형, 아급성형, 혼합형, 급성형으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폐장, 심장, 혼합, 폐장이 심급성형, 심장이 아급성형, 혼합이 급성형 이렇게 분류된다. 어쨌든 요거는 모기가 전파한다는 게 좀 키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웨스트 나일열, 웨스트 나일 말뇌염 종숙주인 조류에서 모기를 통해 사람이나 말 등 동물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인수 공통 전염병이 되고요. 이것도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질병으로 19년도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수포성 구내염, 수포성 구내염 바이러스에 의해 소말 돼지가 감염되는 전염성 질병이고요. 고열, 무기력감, 구강점막, 혀나 코 점막에 코 점막 발굽에 작은 수포가 발생하고요. 수포들이 부어오르고 파괴되어 궤양과 통증을 유발하겠습니다. 요거는 양염소 사람에게 전파가 되고요. 흡혈하는 파리와 다른 문 곤충 등에 전파가 되고 오염된 사료나 장비에 접촉하여 감염됩니다. 살모넬라 감염증, 성마에게서 설사와 망아지 폐혈증을 일으키며 임상 증상의 정도는 감염된 세균의 약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말의 방역과 위생 전파 매개체입니다. 말 전염성 빈혈, 흡혈파리나 모기, 다른 흡혈곤충이 통상적인 감염의 매개체가 되고요. 혈액, 타액, 소변 등으로 전파하고 렌티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아프리카 마역, 모기와 같은 절조동물에 의해 매개되고 심장형, 폐장형, 혼합형으로 분류가 되고요. 말파이로 플라즈마증, 열대지방의 말찐대기에서 전파되는 원충인 바베시아에 의한 감염증입니다. 웨스트나일 말뇌염, 종숙주인 조류에서 모기를 통해 사람이나 말 등 동물에게 전파가 되겠습니다. 아까 나온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 같지만 어쨌든 모기에 의한 다음 중 모기에 의한 질병,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는 질병이 아닌 것은 하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말 바이러스성 동맥염, 감염된 시수말의 정액 중에 배출된 원인체가 교배 또는 인공수정에 의해 씨앗말에게 감염됩니다. 발병한 씨앗말의 비즙 중에 배출된 원인체가 기도감염에 의해 주변의 말에게 전파가 되고요. 발열을 수반한 감기와 유사한 증상, 결막염, 부종, 발진, 고환종대, 유산 등 증상이 다양하며 불연성 감염도 많습니다. 광견병, 거의 모든 온열동물에 발생하는 치명적인 질병이고요. 비정상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감염동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응급처치를 하면 안됩니다. 말은 전형적인 마비형 광견병에 걸리고요. 5일 이내에 폐사를 하고요. 부검을 통해서만 확진이 가능하고 백신에 의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은 합니다. 효과적 치료법은 없습니다. 브루셀라증, 브루셀라 보투스에 의해 여러 가축에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세균이 피부 열상을 통해 침입하여 심층부에 감염을 일으켜 농이 배출되는 누관이 형성되고요. 기감루가 발생하고 목덜미에 종기가 발생합니다. 백신에 대한 효과는 없고요. 고열을 유발합니다.
그러면은 바이러스성 전염병, 그리고 기생충성 전염병, 세균성 질병, 요거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바이러스성 전염병은 말 전염성 빈혈, 요게 그 렌티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 전염병이고요. 아프리카 마약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인데 요거는 아프리카 마약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이겠습니다. 말 바이러스성 동맥염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인데 요것도 말 동맥염 바이러스에서 하는 거고요. 일본뇌염도 바이러스성 전염병인데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빨간진 모기에 전파되어 돼지에 증폭이 되고요. 광견병도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해당하고요. 말 바이러스성 뇌척수염, 모기가 원인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토가 바이러스 속에 알파 바이러스가 원인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중에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아닌 것을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면 그래도 말 바이러스성 동맥염하고 말 바이러스성 뇌척수염은 딱 써 있으니까 시험에 안 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을 외우려면은 말 전염성 빈혈, 아프리카 마약, 일본 뇌염, 광견병 요거 4개를 외워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생충성 기선병이나 세균성 질병 그걸 한두 개를 껴넣어서 뭐 아닌 것은 긴 것은 이런 거 고르라고 하겠죠. 그래서 말 파이로플라즈마증은 요건 되게 자주 나와요. 말 찐득이, 바베이시아 요거 찐득이에 옮긴다 이거. 이거는 뭐 기생충성 전염병,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뭐 기생충성 전염병이 긴 거 아닌 거랑 떠나서 요거는 꼭 말 파이로플라즈마증은 말 찐득이다. 요거는 꼭 기생충성 전염병에 대한 걸 꼭 외우셔야 되고요. 원충성 말뇌척수염도 원충이잖아요. 충. 그러니까 기생충. 이렇게 보면은 기생충성 전염병으로 되겠습니다. 사코시스티스 뉴로나 걔네들이 옮긴다고 합니다. 세균성 질병은 전염성 자궁 내막염이 있고요. 이거는 타이로넬라 에케제네 탈리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중에서 섞어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성 전염병은 말 전염성 빈혈, 아프리카 마약, 일본 내염 광견병 이렇게 요거는 꼭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우시거나 아니면 요 세 가지 그러니까 말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아니요 세 가지 말 파이로플라스마 원초소 말 뇌척수염은 기생충이고 전염성 자궁 내막염은 세균성이다. 요것만 외워주면은 좀 아닌 거로 해갖고 좀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과 국내 발생 여부가 이렇게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보면 좋은 게 국내 발생 여부와 국내 백신 있나 없나 요거를 같이 봐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게 이 표에서는 한 문제 정도만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동시에 나는 것 같지는 않고 다른 부분 자신 있고 이거 자신 없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국내 발생 여부를 묻는 거에는 말 전염성 빈혈이 17년도에 발생한 거 이거 시험에 한번 났었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그 소가 한번 발생한 적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말 전염성의 종류 계속하면은 세균성 전염성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기생충성 전염병도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왜 위에서는 몇 개 안 해줬어요? 이러실 수가 있는데 시험에 나온 아닌 것들이 요거 3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 표를 다 외우시면 좋은데 이 표 외우시기 어려우시면 앞에 거라도 외우셔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생충성 질병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좀 말 보험 관리는 좀 분량이 많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한번 정립을 해놓으면은 그래도 그 60점 이상은 꾸준히 맞을 수 있는 질병이니까 과목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말 보험 관리가 가장 점수 잘 나오더라고요. 항상 보면 마술학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전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못하나 봅니다. 일단 손마지도사 말 심정리 말 보험관리 9부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